자, 이번에는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 이야기 가족 치료에 대한 단독 문제는요, 252번 문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251번 문제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이 아닌 것은 이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오답이 예라서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보지 않아도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로 개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 이거 읽지 않아도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기법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적 가족 치료는 가족의 구조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바꾸자, 가족 재구조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계속 했듯이 구균, 긴실과 경합이에요. 긴실과 경합. 자, 그래서 경계 만들기, 경계 만들기 있고, 그 다음에 과제 부여 있고, 그 다음에 실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재구조화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외연하는 이야기 치료의 기법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걸 사례와 상관없이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2번. 자,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좌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좌절을 같은 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내재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를 내재화. 문제가 곧 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내가 곧 문제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야기 가족 치료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외재화하는 기법을 씁니다. 그러면 문제를 외재화하는 기법을 쓴다라는 것은 문제를 의인화해요. 의인화한다고 합니다. 걔가 나를, 좌절감이 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 B가 얘기하는 거니까 좌절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문제의 외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야기 가족 치료의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보증은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는 기법이고요. 코칭은 얘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지도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이고요. 체형 기법은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치료 모델 종합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족 모델에서 문제 규정과 치료 목표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험적 가족 치료.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 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뭐죠? 비난형, 회유형, 그 다음에 산만형, 초이성형 얘네들을 보다 더 분명한 의사소통 혹은 명확한 의사소통, 다른 말로 일치형 의사소통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정신 역동 모델로 뭐 가족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한 방법, 문제 외연화 이거는 정신 역동 모델이 아니고 일단 외연화는 이야기 치료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니은이 틀린 거는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규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도한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략적 가족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늦은 귀가를 하면 아내는 잔소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시도했던 방법이 늦은 귀가를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더 잔소리를 하면서 서로 간의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강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구조적 가족 치료 문제 모델에서는 가족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가족 구조의 불균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 구조를 바로잡자라고 얘기하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자, 원가족 분화와 미분화. 그래서 자아 분화를 촉진시키자. 이건 뭐죠? 얘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 개념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아니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맞습니다. 자,
254번 문제를 보면 가족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수용하고 가족에 적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따라가면서 가족이 패턴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맞춰야지. 이런 걸 적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을 거예요. 자, 두 사람의 감정 영역에 둘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3의 성원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삼각관계고 그 두 성원의 감정 문제에 휘말려 있는 제3의 성원을 그 삼각관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탈삼각하죠. 자, 가족의 상호작용 행동을 지금 여기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걸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구조적 가족 치료, 얘도 구조적 가족 치료, 2번은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입니다. 자,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 악순환적 연쇄고리, 이것은 딱 봐도 전략적 가족 치료의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문제 행동을 계속하라고 지시해요. 이것을 역설적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연화는 아닙니다. 외연화는 이야기 치료의 기법이고요. 가족 성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해요. 이것을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재명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재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모델이죠? 전력체 순환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자, 255번 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한 가족에 대한 개입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이거는 252처럼 내가 곧 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내재화, 이 내재화에서 벗어나서 문제는 문제는 그냥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래서 걔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외현화 혹은 외재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 아닙니다.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역설적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조각합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면담 전 변화 질문을 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구균 긴실과 경합해서 합류도 쓰고 균형 깨뜨리기도 해서 그걸 통해 가족의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자, 256쪽 다음 각각의 가족 사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모델을 하나 찾으라고 합니다. 자,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 의사소통 유형 나오는 건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체계 그리고 경계하면 얘는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가계도를 활용을 해요. 이것은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둘러싼 역기능적인 악순환의 연쇄 고리 이거를 파악해서 바꾸자. 이거는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구조, 그 다음에 다세대 경험은 다 들어가는데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257번입니다. 가족치료 모델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요. 가족 구성원 간의 규칙 및 역할을 재조정하도록 원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경계를 재조정하는 건데요. 재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규칙이나 역할 이것을 가족 성원 간의 하위 체계의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담 계획이 정해진 후 첫 회기 전까지 나타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 면담 전 변화 질문이고 얘는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입니다. 자, 가족 구성원이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전략적이 아니고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개입하는 거 전력 재순환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외연화하는 기법 이거는 이야기 가족 치료 기법이지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1번이 좀 애매한 표현이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더라도 이럴 때는 예 틀렸으니까 그러면 1번이 맞나 보다 라고
접근을 하는 속어 전략이죠. 속어법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258번 가시면은요. 가족 실천 기술과 예시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함유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죠. 그리고 일단 유지하기, 그 다음에 따라하기, 따라가기, 그 다음에 따라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가기는 얘는 추적하기라고도 얘기하고요. 따라하기는 모방하기라고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 함유 기법이 맞아요. 관계성 질문은 얘는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당신 어머니께 묻는다면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까? 이건 해결 중심 모델의 관계성 질문이 맞습니다. 경계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부모와 딸의 갈등 상황에서 딸에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다른 의미로 관심과 염려가 크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경계 만들기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거 보죠. 제 정의라고도 얘기하고 제 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 명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자, 제명명 이건 언제 어디서 전략적 가족 치료에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균형 깨뜨리기는 긴실과 경합이에요. 얘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이제 가족의 구조 중에서 권력 구조에도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자, 가족 내 성원들이 모두 다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빠의 권력이 되게 강하고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권력이 약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아빠가 자꾸 끼어들어서 남편이 끼어들어서 자꾸 이렇게 대신 뭘 하려고 하고 뭐 이러고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본다. 그럼 이쪽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이들의 파워를 높여주는 그래서 힘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개입을 균형 깨뜨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남편과 온순한 아내 사이에서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의 균형 깨뜨리기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59번입니다. 가족 실천 모델의 주요 개념, 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보웬의 다세대 가족 모델에서는 원가족, 자아분화, 그리고 삼각관계, 탈삼각화, 가계도 이런 것들이 키워드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하위 체계가 적절한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와 체계 사이의 경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 구조에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그 균형을 재조정하는 균형 깨뜨리기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도 맞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은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예요. 주요 개념은 자기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주요 기법은 빙산 기법 그리고 가족 조각 이런 걸 찾아야 되고 외연하는 이야기 치료의 기법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기 대상은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요. 가족의 항상성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남편이 늦은 귀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이 잔소리가 남편의 귀가를 죽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더 귀가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정적인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의 일탈 행동을 더 부추기는 이런 정적인 환류로 이게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남편이 더 늦으니까 다시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아내는 더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다시 또 정적 환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더 열받아서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 더 늦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적인 환류가 되면서 그래서 계속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을 악순환적 연쇄고리라고도 얘기하고 순환적 인과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파문 효과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관계가 자꾸 고착이 돼요. 가족 항상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 기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활유골이 들어가는 거고요. 전력, 재순환에서 재구성, 재정의, 재명명 다 들어가는 거죠.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강점,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강점과 자원과 역량을 강조하고요. 다양한 질문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260번. 가족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 가족치료에서는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새로 쓰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문제중심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건설적인 대안적 가족 이야기를 써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야기 가족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요. 가족의 위계구조 그리고 경계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지금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역기능을 해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가족의 미분화 문제를 얘기하는 거, 자아분화 이것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건 뭐죠? 경험적 가족치료가 아닙니다. 다세대,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도, 그러니까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도 의사소통 유형을 강조하지만 원래 이제 경험적 가족치료의 사티어가 전략적 가족치료의 원조였던 MRI 출신이어서 이쪽에서 강조한 의사소통을 이쪽에서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병리적 이중구속이라는 거를 찾아내고 뭐 의사소통에서의 구두점 위치의 차이가 이제 서로의 원인, 서로를 원인이라고 지각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시작을 해서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한 역설적 지식기법을 만들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도 가족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과 행동 문제에서 순환적 연관고리, 그러니까 악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해결 중심은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예외 상황을 찾아서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261번입니다. 가족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가족이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은 가족의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를 증진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서도 불안 이것도 키워드가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가족과 가족 사이에 미분화 이게 자아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 내에서 만성적인 불안이 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불안이라는 건 뭔가가 일어나서 불안한 게 아니라 뭔가가 일어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와 B 사이에 갈등에 휘말린 제3자인 C라는 자녀는 엄마 아빠 사이에 뭔가가 있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 자기 마음이 덩달아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날까봐. 자, 이런 거. 그래서 미분화가 유발하는 가족 내 문제 중에 하나로 불안을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번은 불안이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키워드라는 걸 모르더라도 미분화, 원가족, 자아분화의 증진만으로도 다세대 가족 치료가 맞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다시 만들어요. 재구조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속에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을 시키고요. 보다 더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족 상황이 보다 더 가족이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즉 가족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5번 전략적 가족 치료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이 부분이 틀리는데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장기 개인 모델이 아니라 단기 개인 모델이에요. 자, 이 단기 개인 모델에서는요. 문제를 찾아서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냥 문제 자체, 즉 증상 자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보통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을 두는 건 장기 개입, 오랫동안 개입하는 장기 개입 모델의 초점입니다. 단기는 원인이 아니라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